이 약, 혈압약이 아니라 진정제네.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70세 김순의 할머니가 믿고 있던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던 고혈압 약 속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순의 할머니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과연 순의 할머니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세의 김순애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건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겠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키워내느라 잠 한 번 제대로 못 잔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순애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끓이고 가족들이 깨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순애는 거실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수 그리고 10살 난 손주 지훈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순애에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향해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지 않으니까요. 물이 끓는 소리마저 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순애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도 아직은 조용했어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순애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할머니, 물 끓는 소리 너무 커요. 벌써 일어난 손주 지훈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가스불을 줄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에도 놀라는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할게. 너무 일찍 깬 것 아니야? 괜찮아요. 어차피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응, 할머니는 늙어서 잠이 없어. 지훈이는 더 자도 돼. 지훈이만큼은 순애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이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까? 좋아요.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순애는 지훈이의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미역을 불리고 쌀을 씻으며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밥은 제가 차려줄게요. 어느새 일어난 며느리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지수의 눈빛에는 순애가 부엌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지훈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있었어. 어머니, 지훈이는 아침에 빵을 먹어야 해요. 미역국은 저녁에 드시죠. 지수의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손주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했네.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도 약 드실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혼자 드시면
또 깜빡하실까 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수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순애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불편해할 줄 몰랐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준비로 바빴고 지수는 지훈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오늘 늦을 것 같아? 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럼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 어머니, 꼭 제 말대로만 하세요. 약 시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신의 약 먹는 것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최경비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날씨가 참 좋죠? 네, 최경비원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세요. 요즘 미세먼지는 어때요? 오늘은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하루가 밝아져요. 언제나 인사 잘해주시고 우리 경비원들 챙겨주시고. 최경비원의 따뜻한 말에 순애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기였어요. 이렇게 자신을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단지 입구의 국밥집으로 향하는 순애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머, 순애 언니. 국밥집 사장 정숙이 순애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은 순애에게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정숙은 순애와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냈거든요. 이곳에서만큼은 순애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와? 가족들하고는 안 와? 며느리도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이 한 번을 안 오네? 뭘 바쁜 사람들인데 그리고 며느리는 이런데 안 와. 그래도 가끔은 함께 와야지.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야? 손주도 데리고 와. 정숙의 말에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건 맞지만 자신이 그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지수에게는 더더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수가 국밥 한 그릇만 부탁해. 오늘따라 속이 허하네. 알았어. 언니 좋아하는 고기 많이 넣어줄게. 김치도 새로 담근 거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순애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숙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순애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며느리가 내어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혈압 약이라며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라고 하는 하얀 알약이었어요. 약봉지에는 어머니 약이라고 지수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많이 마시고 드세요. 이 약은 정말 중요해요. 응, 고마워. 약을 삼키는 순애의 표정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요즘 들어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지훈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듯 했어요. 보험 관련 일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유독 진지했습니다. 가끔 순애 쪽을 힐끗 보며 통화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서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깊어만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약을 먹고 난 후 계속 어지럼증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새벽부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던데. 지수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어요. 순애는 문을 열고 나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약이 안 맞는 건 아닐까요? 지수의 말에 순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약 이야기를 꺼내다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약은 잘 먹고 있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 며느리가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순애는 평소보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밥맛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병원 가는 거 무서우면 제가 같이 가줄까요? 지훈이의 순수한 걱정에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학교 가야지. 할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순애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약 잊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서 드세요. 지수가 약봉지를 순애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 약봉지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약을 먹은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애는 혼자 남은 집에서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봉지에는 어머니 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쪽을 보니 병원 라벨이 없었어요. 평소에 봤던 고혈압 약과는 모양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고 했는데. 순애는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 먹던 고혈압 약은 분홍빛이 돌았는데 이 약은 순백색이었어요. 크기도 조금 더 컸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지럼증이 계속 있어서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거든요. 순애 할머니,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최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국밥집에 도착한 순애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숙이 바로 알아챘어요. 언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래? 글쎄, 요즘 자꾸 어지러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 무슨 약 먹어? 고혈압 약? 응,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 있잖아. 순애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언니, 이거 병원에서 받은 약 맞아? 라벨이 없네. 며느리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상해. 병원 약은 반드시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정숙의 말에 순애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아, 그냥 라벨이 떨어진 거겠지. 뭐?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약은 잘 먹어야 돼. 언니가 착각하고 다른 약 잘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정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 약이 병원에서 받은 고혈압 약이 맞는 걸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순애가 들어오자 지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순애를 맞았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하고 정숙이네 갔다 왔어.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또 약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유독 약에 대해서만은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지금 먹을게. 네, 꼭 드세요. 빠뜨리시면 안 돼요. 지수가 물과 함께 약을 건네줬습니다. 순애는 약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정숙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을 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 순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다가와 순애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좀 어지러워. 약 먹으면 항상 이래. 그러세요?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모레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지수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 며느리가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약을 먹을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회식에서 돌아왔을 때 순애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일찍 누웠거든요. 거실에서 지수와 민수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약을 먹어도 별로 좋아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틀 후 아침 순애는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약속대로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약을 먹고 나서 심한 어지럼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병원 예약이 10시거든요. 지수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부산스러워 보였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어지러우시죠?
응, 좀 그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죠.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 순애는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어지럼증이 있고 혈압도 불안정하다고 말했어요. 어르신,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을 가져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지수가 챙겨준 약봉지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의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약은 고혈압 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받으신 약인지요? 순애는 깜짝 놀라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게 제가 약국에서 바꿔서 포장했거든요. 어머니가 헷갈리실까 봐서. 원래 약은 집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오실 때는 원래 약을 가져와 주세요. 정확한 성분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의사는 혈압을 재고 몇 가지 검사를 더했습니다. 결과는 혈압 수치가 평소보다 많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새로운 고혈압 약을 처방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약으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경과를 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순애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의사가 약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정말 고혈압 약 맞는 거야? 네, 물론이에요. 오늘은 착오가 조금 있었잖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애는 지수의 대답이 석연치 않게 느껴졌어요. 왜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그날 오후 순애는 혼자 약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약국에 도착한 순애는 약사에게 자신이 먹던 약을 보여줬습니다. 약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고혈압 약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제네요. 뭐라고요? 진정제요? 네, 신경안정제의 일종이에요. 이걸 계속 드셨다고요? 고혈압 환자가 이런 약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고혈압 약이라고 속이고 진정제를 준 거였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할머니, 누가 이 약을 주셨어요? 병원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면. 며느리가 줬어요. 약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은 좀 이상해요. 가족분과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약을 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순애가 들어서자 지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순애를 맞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약국에 갔다 왔어. 순애는 지수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약국에요? 왜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 사 먹으러.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나 챙겨주는 약. 약사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다. 순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궁하는 듯한 며느리의 질문에 적당히 둘러대고는 이내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수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애가 받아들지 않았어요. 지수야, 나 병원에서 새로 받은 약이 있어.
이제 이 약은 안 먹어도 돼. 괜찮다. 내가 병원 약 챙겨 먹으마. 어머니, 그래도 이 약도 같이 드셔야 해요. 의사가 그랬거든요. 아니야, 병원에서는 이 약 말고 새 약만 먹으라고 했어. 지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약이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 왜 그렇게 이 약을 먹으라고 해?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야, 이 약 정말 고혈압 약 맞아? 약사가 진정제라고 하던데?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침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순애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약 이야기부터 약사가 한 말까지 전부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지수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민수야, 약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이 약은 진정제라고.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어머니를 얼마나 챙기는데요? 꼬박꼬박 시간 맞춰 약까지 챙겨드리는 며느리인데 뭐 어머니한테 해가 되는 거라도 주겠어요? 민수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순애는 허탈감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죄송해요. 지수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아들은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지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치며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주는 약부터 시작해서 평소 행동까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순애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약 보관함을 열어봤습니다. 지수가 항상 여기에 약을 넣어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약봉지들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고 새로운 약봉지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지수가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냥 물 마시려고. 어머니, 약장을 뒤지고 계셨잖아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 어머니, 제가 다 챙겨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뒷걸음질 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 어제 약국에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생각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그 순간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지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순애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지수가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는데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지수야, 뭐 하고 있어? 아, 어머니. 그냥 민수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애는 지수 손에 든 서류가 보험 관련 문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보였거든요. 그게 내 보험 서류 같은데?
네, 맞아요. 어머니 보험료 납부하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도 다 제가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서둘러 서류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서류들 사이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글자를 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작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순애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겪은 일들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약 이야기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은 뭐라고 해요? 민수는 지수 편만 들어. 내 말을 믿지 않아. 어머니, 너무 걱정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직접 확인해 볼게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수가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의심한다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지수가 전화를 끊자 순애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순애가 듣고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나왔어. 물 마시려고. 그래요?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어요? 또 약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정말 집착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약만 먹었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약도 꼭 드셔야 해요. 지수가 약봉지를 가져오며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먹어. 난 그 약 찝찝해서 안 먹고 싶구나.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로운 걸 줄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수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 제가 언제 변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진 걸 금세 눈치챘어요. 또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민수야, 지수가 이상해. 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해. 어머니, 지수가 어머니 건강 챙기는 건데 왜 그래요? 민수는 또다시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순애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민수야, 너도 그 약이 진정제라는 거 알아?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지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한 집에 살면서 자꾸 그런 말 하시면 모시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민수는 순애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지수의 편을 들며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새벽 2시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얼마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순애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문 잠그고 주무셨네요? 왜요? 그냥 안전하게 지내려고. 어머니, 이 집에서 뭐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데. 지수의 말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확신했어요. 준호가 오기까지 버텨야 했지만 과연 그때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비 오는 저녁, 순애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오기로 한 날까지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전에 큰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순애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의심스러운 하얀 알약이 들려 있었어요.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 병원약만 먹을 거야.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이 약을 안 드시면 정말 위험해져요. 괜히 아프셔서 가족들 속 썩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조급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약을 먹으라고 해? 솔직히 말해봐. 순애가 일어서서 지수를 마주봤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으면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왜 약사는 진정제라고 했을까? 왜 병원 라벨도 없고? 순애가 계속 추궁하자 지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봉지를 순애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어머니, 그냥 드세요. 제발요. 지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애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 계단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순애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애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몸 전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아래로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순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순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 지수가 민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희미했고 몸 어디선가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수야, 119 불러. 빨리. 네, 지금 부를게요. 지수가 전화를 거는 동안 민수는 순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순애의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순애를 들것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의심되고 머리 외상도 있어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순애는 가끔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본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후 순애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진료를 하는 동안 민수와 지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순애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어떠세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순애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내 아들 준호 좀 불러줘요. 제발. 진통제 드릴게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그때 지수와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괜찮으시죠? 지수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 순애의 말에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나섰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수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지수가 나한테 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다가 떨어진 거야. 어머니, 그건 사고였어요. 지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요. 어머니 혼자 계단에서 떨어지신걸요. 민수는 또다시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순애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다쳐서 누워 있는데도 아들은 자신보다 며느리를 믿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가 약을 드셨으면 해서 그랬던 거예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머니 정말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라도 다치신 거 아니에요? 검사 더 해보라고 해요. 지수의 눈물에 민수는 간호사에게 데려 순애의 머리 검사를 해보라며 채근했습니다. 순애는 아들 민수에 대한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순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준호야,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순애는 준호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금 뒤 진정한 후 준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약 이야기부터 계단에서 떨어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형님은 뭐라고 해요? 민수는 여전히 지수 편만 들어.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검사까지 해보라고 그러니.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봐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순애는 준호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제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한 일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순애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 깁스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의식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순애를 돌봤습니다. 겉으로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순애는 그 속내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지수가 과일을 깎아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과일을 받지 않았어요. 안 먹을래. 어머니, 몸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과일이라도 드세요. 내가 깎은 건 안 먹어. 순애의 말에 지수는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속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순애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지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하지만 의식은 멀쩡해서 문제예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순애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확신했어요. 지수가 누군가와 자신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를 담당하는 김 간호사가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김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할머니 며느리분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좀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순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았던 거예요. 무슨 내용을 들었어요? 보험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고, 김 간호사의 말에 순애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수가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님, 그 얘기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과 문제가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김 간호사가 나간 후 순애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간호사가 들은 이야기를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형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간호사가 직접 들었다고 해. 준호야, 이제 정말 무서워.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준호는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간호사를 다시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 간호사의 증언을 듣고 나서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할까? 형님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어머니 안전이 먼저예요. 그때 갑자기 지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보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도련님, 언제 오셨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는걸요? 지수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어머니 약 드실 시간 안 됐어요? 드시던 약은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만 드시고 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집에서 드시던 약 말이에요. 준호의 질문에 지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바꾸라고 해서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약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아, 그냥 어머니가 약 드시고 어지럽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요. 그 약이 뭔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순애와 함께 병원을 나와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순애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한 일부터 시작해서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까지, 그리고 간호사가 들은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그 약이나 녹음 파일 같은 것 말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은 병원에서 바꿔서 먹고 있고 녹음은 못했어요. 그럼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찰의 말에 순애와 준호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는 한 상태였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무서워. 지수가 뭘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순애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병실로 돌아가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순애가 경찰에 신고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순애에게 2명의 형사가 찾아온 것이에요. 김 간호사가 추가 증언을 해준 덕분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신고하신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박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긴장하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네,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먼저 며느리분이 드린 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드셨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요. 순애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준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가 있었던 일, 약사가 진정제라고 확인해 준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그 약이 아직 남아 있나요?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치웠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지신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순애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약을 억지로 먹이려 했던 일, 자신이 뒤로 물러서다가 계단에서 떨어진 일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형사님들, 정말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수가 약을 억지로 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오후 정말로 지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다녀갔다면서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응,
사고 조사 때문에 온 것 같더라. 어머니,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죠? 지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신고했어. 내가 한 일을 다 말했어.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진정제를 고혈압약이라고 속인 게 나를 위해서야? 어머니께서 너무 신경질적이셔서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 내 보험금이 목적이었지? 그 말에 지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다 들었어. 내가 보험금 이야기하는 걸 말이야.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그건. 그때 갑자기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수야, 여기 있었구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민수는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아야 해. 지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야.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해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지수가 나한테 진정제를 먹였어. 그리고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민수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순애도 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곧 다 밝혀질 거야. 경찰이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야? 여보, 그게. 지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형사와 이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씨죠? 저희와 함께 서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형사들의 등장에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형사님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김민수 씨도 함께 와주셔야겠습니다. 부인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요? 무슨 사건 말인가요? 민수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지수야, 너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수의 고백에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순애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민수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을 함께 봤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일단 두 분 다 함께 가시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민수가 항변했지만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지수의 말에 민수는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순애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형사들이 민수와 지수를 데리고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가족이 무너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수가 경찰에 연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애는 준호의 집에서 지내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다리 깁스도 풀렸고 어지럼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머니, 오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판결이 났대요. 준호가 전화를 받고 나서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나왔대? 형수는 3년, 형님은 1년 6개월 집행유예래요. 형님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 혐의였거든요.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수까지 처벌받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민수도 알고 있었던 거 맞아? 네, 형님도 보험금에 대해 알고 있었대요. 형수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까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순애는 고맙다는 듯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순애는 준호와 함께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엔 준호가 반대했지만 순애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셔도 되는데.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너희들한테 계속 신세질 수는 없잖아.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아. 이제는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해. 순애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늘 눈치를 보고 의심했던 날들보다 혼자 살면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약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숨겨둔 약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순애는 그 약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약들을 버리면서 순애는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순애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고 국밥집에서 정숙과 수다를 떨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는 걸 보니 대단해. 정숙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숙아, 나도 처음엔 정말 절망했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괜찮지? 준호도 있고. 응, 다행히 준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순애는 준호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할 때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순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순애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애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할머니, 오늘 점심 배식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할 일이 생겨서 좋아. 순애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오랜만에 드는 행복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어머니, 정말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순애를 찾아온 것이에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민수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와의 화해 후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걸 용서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망으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있어. 용서해줘야겠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누구를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준호와 정숙, 김간호사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